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지고온드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갑자기 한국에 돈 걱정을 다해줬습니다. 이건 금융 역사상 진짜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원래 미국은요, 남의 나라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말든 그건 시장 원리다라며 아주 냉정하게 선을 긋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스콧 베선트 장관이 자기 SNS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찍은 사진을 딱 올리더니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 낮다라면서 콕 집어서 지원 사격을 해준 거예요. 대체 왜일까요? 미국이 언제부터 한국의 원화 가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게 된 걸까요? 이게 단순히 동맹국이라서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뒷거래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뉴스 너머 한국의 환율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숫자로 보면 더 드라마틱한데요. 주간 종가가 1477.5원이었는데 미 재무부의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야간 시장에서 1464원대로 마감했죠. 그리고 다음날 개장도 1465원대로 하루도 안 돼서 13원 넘게 급락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내 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달러가 싸네? 다시 사들이는 수요가 불이 붙으면서 장중에 1470원대로 치고 올라가는 장면이 다시 재연출됐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의 환율은 뉴스 한 줄로 한 방에 안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달러를 사느냐 또는 누가 파느냐에 따라 이 수급 싸움이 전보다 훨씬 거칠고 복잡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딱 두 줄로 요약됐는데요.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한국의 든든한 지원 사격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좀 무섭게 여겨졌는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한국 경제가 나빠서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미국이 아예 규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시장에 대놓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 한국 돈 너무 싸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흔들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명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특히 이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한 뒤에 며칠도 안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한미 양국이 환율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주 깊숙이 논의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재무장관인 이 베선트 장관은 왜 미국 언론들조차도 되게 이례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특이하게 우리나라 원화를 지연 사격해 준 걸까요? 이번 미국의 개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대미 투자에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이랑 협정을 맺으면서 약속한 게 있죠.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그런데 이게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단 10원만 불리해져도 미국 공장이 짓는 비용이 수천억 원씩 그냥 증발해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수천억 원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증발한다? 그럼 당연히 국내 기업에서는 투자가 늦어지거나 취소될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한국 돈을 받아서 미국에 공장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트럼프가 주장하는 자기네 산업 부흥 시나리오가 완성되는데 이 환율 때문에 이거에 문제가 생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보기 싫은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죠. 결국 미국이 걱정하는 건 한국을 향한 선의가 아니라 자기네 계획표가 환율 때문에 꼬이는 것. 이게 훨씬 더 한국을 도와준 현실적인 동기라는 거죠. 자, 그럼 베선드 장관이 환율에 지연 사격을 해준 이유는 알겠는데 대체 왜 시장은 이런 베선드 장관 말 한마디에 크게 요동친 걸까요? 비록 말뿐이었지만 그 말을 뱉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외환시장에서는 이 메시지는 아주 무겁게 읽히는데요. 미국이 컨펌했으니 이제 언제든 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 즉, 우리 당국에 강력한 방패 하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직접 한국 경제 체력에 문제는 없는데 이 변동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연출되고 있다고 딱 잘라 정리를 해준 거죠. 여러분, 이 말뜻의 진짜 속뜻이 뭔지 아세요? 한국이 만약에 이 환율을 방어하더라도 그건 조작이 아니라 안정을 위한 행동 조치다라고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면죄부를 깔아준 셈이 된 거예요. 당연히 시장은 귀신같이 이런 말뜻을 눈치챘죠. 야, 이거 여기서 더 밀어붙였다가는 한국 당국이 미국 믿고 진짜 세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환율이 순식간에 꺾였던 거죠. 하지만 보셨다시피 다시 되밀렸지만요. 결국 미국의 재무장관조차도 지금 든든하게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지만 한국의 원화 환율은 말 한마디로는 해결되기에는 지금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글로벌 엔진 문제예요. 강달러나 엔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일 수밖에 없죠. 둘째로는 국내 수급 엔진 문제인데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느라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가면서 운용사들이 달러를 대량으로 환전해야 하는 상황이 연일 펼쳐지고 있죠. 셋째는 정책과 기대 엔진 문제인데요. 어차피 환율은 무조건 더 오를 거라는 심리가 이 가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환율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라 경제는 멀쩡해도 환율은 폭주할 수 있다라는 연출된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기사에서 나온 비유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는데요. 수요 폭증, 공급 부족, 달러, 서울 부동산 닮아간다. 자, 여러분, 부동산이 왜 오를까요?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붙으면서 그 기대가 진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달러도 지금 이 부동산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미리 달러를 사두는 거죠. 그럼 환율이 오르고 또 다시 오르니까 불안해서 또 다시 달러를 더 사고 이게 바로 자기 실현적 기대라는 무서운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한 번 눌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다시 열리자마자 지금이 달러 제일 싼 거 아니야? 하면서 바로 사버리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이러다 보니 환율은 잡히지 않고 계속 꿈틀꿈틀대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뉴스 한 줄로 꺾이는 장이 아니라 심리와 수급이 전쟁을 벌이는 치열한 장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1월 15일 한국은행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줬죠. 환율이 금리 동결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말이죠. 기준금리는 연 2.5%로 5연속 동결됐는데요.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결정문에서 아예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율 때문에 당분간 금리 내리는 건 꿈도 꾸지 마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된 거예요. 이창용 총재도 솔직하게 말을 했죠.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0.25% 수준이 아니라 2, 3포인트씩 한 번에 올려야 하는데 이건 지금의 한국 경제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 환율 문제를 금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오늘 두 가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죠. 환치기라든지 자금 세탁 같은 구멍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건데요. 둘째로는 이게 더 세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거시 건전성 조치를 예고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달러를 환전해 줄 때 부담을 팍 늘려서 여러분이 달러 사는 비용을 높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이 달러 수수료를 비싸게 해서 달러 사려는 마음을 꺾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이미 커져버린 달러 수요를 한 번에 잠재우기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이미 시장에 표출돼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 경제가 진짜 겪고 있는 딜레마가 나오는데요. 한쪽에서는 선진국 지수 MSCI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가입하려면 외환시장을 24시간 열고 규제를 막 풀어야 하는데 이 글로벌 기준을 맞추다 보니 문제는 문을 열수록 들어오는 파도도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장을 개방할수록 글로벌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많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보니 이 변동성이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처럼 체급이 큰 나라들은 이런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같은 중견국은 개방과 안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죠. 지금 우리 환율이 널뛰는 건 바로 이 개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면서 겪는 성장통 같은 건데요. 자, 그럼 환율이 지금 어떻게 널뛰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근데 우리 일상에 무슨 피해가 발생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건 바로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탄을 받는다는 건데요. 기름값이나 천연가스, 원재료, 이거 다 달러로 사오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번질 수밖에 없죠. 둘째는 바로 기업들의 문제인데요. 달러 빚이 많은 기업은 환율이 단 10원만 움직여도 갚아야 할 이자 원금이 수조 원씩 늘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 우리 개인들의 문제로 해외여행이나 유학비, 송금, 직구를 할 때 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체감 환율은 1,500원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결국 환율은 단순한 숫자 변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물가나 이자, 그리고 실질 소득을 동시에 건드리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미국의 구두 개입은 환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장의 경계선을 그어준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쏠림을 누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은 결국 달러 강세와 우리 내부의 달러 수요가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달러가 얼마 내렸네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정부가 어디까지를 불편해하는지 그 심리적 마지노선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환율은 겁먹으면 더 빨리 오르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생각보다 빨리 대자리를 찾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환율의 치열한 심리적 현장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